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발표 시간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주셔서 원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뜻밖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그렇게 커미터가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제가 좀 천천히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빨리 해도 되는 건가요? 여기 막 옆에 열심히 쳐주시고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적당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파이콘의 4번째 참석인데요. 운이 좋아서 4번 연속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들은 제가 뭐 학술적으로 했던 일이나 아니면 취미로 했던 일들에 대한 발표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술적인 발표들이죠. 그래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준비할 때도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실제로 발표 리스트가 나올 때까지도 얘기를 안 했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모르실 테니까. 저는 신정규라고 하는 레벨업이라는 회사를 동료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머신러닝 쪽이나 이런 쪽으로 그리고 알려져 있고 텍스트 큐브라는 툴을 개발했었던 티스토리죠? 그런 걸 개발했던 걸로 보통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프로그래밍을 하는 얼마 전에 14,000 커밋을 넘었는데요.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커밋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그냥 코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리스트가 딱 나왔는데 아는 분들이 갑자기 메신저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뚜둥뚜둥 하죠. 그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이 와서 왜 올해는 그거 안 하시냐고. 정균이 올해는 왜 그거 안 해요? 그래서 뭐요? 어떤 거요? 제가 첫 발표 때 뭘 했었냐면 이런 걸 했었어요. 그 계산 및 분석 플랫폼 만드는 거. 지금 저희가 회사를 차려서 하고 있는 그거의 설계에 관해서 했는데 이런 거요? 했더니 그거 아니고 그거 말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다음 해 때 뭐 했었냐면 챗봇 만드는 걸 했었어요. 그죠? 챗봇 만드는 거 그거요? 그런 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라거나 하면서 저한테 링크를 주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2017년도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요런 거 발표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저에 대한 편견이 이렇게 심하구나. 그래서 요거 맞아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요런 거 보여달라고. 작년에 데모를 했었거든요. 이제 강아지랑 어린 제가 딸이 있는데 딸 같은 이렇게 2명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목 같은 거 만들었던 걸 했었는데 사람들이 다 요거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귀엽게 얘기들을 하더라. 귀엽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귀엽게 얘기하는 봇들 데모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올해는 그거 아니고 왜냐면 이게 제가 회사를 이제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 이게 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거절할 수 있는 건 대부분 자르지만 거절 못하는 발표들을 하게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60번 넘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콘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인포멀한 컨퍼런스잖아요. 이제 좀 수학 얘기 이런 거 말고 좀 나도 마음 편하게 좀 쉬고 싶다, 쉬는 톡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도 신정규님이니까 작년처럼 이런 거 하시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만간 따로 언젠가 발표를 한번 할 테니까요. 다음 주제로 특허에 안 걸리는 것들로 그때를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보통 프로필 설명할 때 전혀 소개하지 않는 아래쪽에 대한 겁니다. 이거 해마다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웃으시던데 저는 사실 물리학과 출신이고요. 통계물리학이란 분야에서 통계물리학을 했죠. 그 다음에 유로사이언스 전공을 했는데 어쨌든 연이 닿아서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한 번도 얘기할 기회가 없고 제가 굳이 밖에 나가서 이런 거 한다는 걸 얘기하지 않는 저 가르치는 일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 알고 있는 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커밋 로그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하루도 안 쉬고 해야 된다 그러면 하루도 안 쉬고 하는 거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허들이 높아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교육자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자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던져주고 확인을 했는데 왜 아직 안 돼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화를 내는 사람은 차라리 나은데 저 같은 경우는 왜 그게 아직 안 됐을까?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반응이 많았어요. 제가 연구실에 있을 때도 그랬고 제 아래 학생들이 지도할 때도 그랬고 그게 저의 문제라서 제가 교직이 안 맞는다는 걸 스스로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희생자와 몇 명의 생존자만 남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래서 몇 번 망했고요. 그 망한 거에 대한 경험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근데 망했다고 하기엔 좀 죄송스러운 게 여기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좀 많이 와 있어요. 저도 그 학생들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서 발표 준비를 했는데 막 찾아오더라고요. 교수님 뭐 발표하시네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찾아올 때마다 점점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네들이 가르치다가 망했다는 얘기를 오늘 할 건데 그 망한 수업의 당사자들이 보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해서 굉장히 오늘 순화를 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오픈소스 커리큘럼이라는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파이썬과 오픈소스 교육이 왜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년 동안 수업을 했는데 첫 번째 해에 했던 수업 방법과 두 번째 해에 했던 수업 방법을 서로 말씀드리고 비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배운 점과 그 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즐기시다 가시면 됩니다. 파이썬 코드는 한 줄도 오늘 안 나올 겁니다. 파이썬 얘기만 할 거예요. 사실 파이썬이 다른 언어들과 대한 언어들과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커뮤니티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파이콘에 참석하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참석하셔서도 아시겠지만 파이썬은 독특한 커뮤니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일단 오픈소스 커리큘럼을 도대체 대학들이 왜 만드느냐.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오픈소스 커리큘럼을 도입하는 학교들이 몇 개 생겼어요. 지금은 카카오가 되어버린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과 협동을 해서 오픈소스 커리큘럼 과정을 만들기도 했죠. 그 커리큘럼 과정이 처음 생겼을 때, 그 커리큘럼이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사실 오픈소스가 왜 배워야 되는 대상이냐라는 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오픈소스 커리큘럼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단순한 건데요. 최근 10년 동안 세상에 존재하는 코드들의 80% 이상이 오픈소스가 되어버렸습니다. 10년 전에는 스티브 발머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운영하면서 오픈소스 진영과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던 시기였고요. 뭐 오픈소스와 전쟁을 벌여서 이기겠다. 리눅스는 암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던 시대였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좋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신 거고요. 제가 지금 말했던 그런 뭐 오픈소스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견원 직원처럼 싸우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열심히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당장 올해만 해도 깃허브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샀죠. 사실 그거는 오픈소스 근본론자들에겐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요. 그냥 오픈소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탈출 동기를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깃랩이라거나 아니면 머큐리얼 같은 서비스, 머큐리얼 운영한 데가 어디더라? 아틀라시안 같은 곳에서는 이제 익스포트 툴을 아예 제공을 해주면서 깃허브에서 빠져나와요 막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죠. 포럼에 가면은 이제 와 드디어 이불 엠파이어가 우리의 진영에 들어왔어 막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근데 아마 10년 전이면 엄청난 반발이 있었을 것이고 깃허브가 망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그대로 깃허브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90년대 후반부터 오픈소스 진영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일단 지금은 10년 전만 해도 저작권의 오픈소스 저작권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건 GPL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MIT라는 저작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깃허브 위에 올라와 있는 프로젝트 기준으로.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은 IT 기업들이 자신들의 소스를 오픈소스화 해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픈소스화를 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우월성이 침해당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코드의 복잡도가 너무 올라가서 그걸 공개해놔도 다른 사람이 모디피케이션을 해서 자신의 솔루션을 만들기 어려워진 세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보급이 되면서 단순히 코드를 공개한 것만으로는 그 서비스를 재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자신감도 있었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로는 서로 오픈소스화를 하다 보니까 먼저 도달한 사람이 그 진영의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그 퍼스트 무버 이펙트가 굉장히 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오픈소스 쪽을 엄청나게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학에서 이걸 하느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커리큘럼에서 공통적인 점은 경향성이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학 커리큘럼이 바뀌는 속도는 굉장히 느리고 2000년에 입학했던 저나 2018년에 입학했던 올해 대학 신입생이나 똑같은 커리큘럼을 배워요. CS101에서는 일반적인 언어를 배우고 또 올라가면 뭐 아키텍처도 나오고 디지털도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세계의 변화 속도는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파이썬을 쓰기 때문에 여기 와 있지만 10년 전엔 파이썬이 메이저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우리나라 하면 역시 자바지. 그 다음에 그전에는 PHP 정도는 알아야 되지 이런 식이었죠. PHP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펄이 대세였습니다. 펄로 뭐 역시 웹은 펄이 주도한다 뭐 이런 거 잡지에 이렇게 표지로도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XML과 펄이 이끌어 나가는 21세기의 뭐 웹 이래가지고 뭐 잡지에서 크게 박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 변화 속도가 소프트웨어 세계의 변화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요. 정말 느리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를 먹여주는 대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조차도 사실은 약간 허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자체가 계속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첫 수업을 할 때는 ES6라는 게 나올 거다.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하려면 ES6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두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했지만 두 번째에 가서는 애초에 ES6는 기본으로 깔고 이제 뭐 타입스크립트 같은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냥 바다가 어떻게 생겼고 이 안에서 진화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배워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오픈소스 생태계는 어차피 빨리 바뀌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테크 스택의 트렌드라는 것도 바뀌는 트렌드가 2년을 넘어가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술들은 2년 안쪽에서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한 것들이죠. 예를 들어 리액트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수업을 시작할 때 리액트가 0.2 버전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버전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럼 뭘 가르쳐야 하는가? 그럼 소프트웨어라는 건 사실 지식이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숙제를 열심히 해서 실전을 익히는 걸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픈소스 교육은 위에 나오는 그 지식을 익히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제가 대학에 들어왔을 때 웹이 넥스트 플랫폼 막 이런 얘기 나왔었고 유비쿼터스, 빅데이터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하둡이 등장했어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뭐 역시 이 앱이 이끈다 막 이러면서 앱 생태계로 모두가 넘어갈 거야. 웹은 없어져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은 이제 머신러닝이 바꾸는 미래상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올해 뭔가 이걸 가르쳐 본다고 할게요. 제가 머신러닝을 가르쳤어요. 2년 후에는 그 머신러닝을 위해 배운 지식들이 아무 쓸모가 없을 겁니다. 텐서플로우가 2015년 12월에 나오고 지금 2018년이 되었는데 그 개발자 생태계는 텐서플로우를 대부분 쓰고 있지만 파이토치로 상당 부분이 옮겨가고 있죠.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실 1년도 안 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뜬다고 말하는 기술들은 학생이 1학년 때 뭔가 배웠으면 4학년 졸업할 때쯤이면 이미 모두가 다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책 한 권 읽으면 끝나는 분야가 됩니다. 대학에서 배우기엔 너무나 아까운 지식들이죠. 그래서 뭘 배워도 학생들에게 배워도 가르칠 게 변한다면 사실 그래서 커리큘럼이 잘 안 변한 거기도 해요. OS가 아직도 뭐 7계층 가르치고 TLB 가르치고 뭐 CPU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가르치고 뭐 조금 날아가면 스레드 파이버링 뭐 이런 것들 가르치는 이유는 사실 그 기술들은 폰노먼 아키텍처나 SMP가 유지되는 한 계속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느린 거기도 하지만요. 그럼 오픈소스라는 관점에서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어프로치를 해본 말씀을 드릴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지금은 아마존에 계신 윤석찬님의 추천을 받아서 제주대학교에서 오픈소스를 몇 번 이렇게 얘기할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느낀 것들이 있는데 첫째로 학생들은 오픈소스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수 입장에서는 오픈소스 수업 하나고 되게 중요하지만 학생들은 보통 대여섯 개씩 듣는 과목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기 싫어해요. 오픈소스는 보통 프로젝트 단위로 가기가 쉬운데요. 오픈소스의 성격상 팀플을 하면은 보통 업혀가는 학생들이 항상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혀가는 학생들 때문에 내 실력을 평가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서 1년짜리 과목을 설계를 하게 됐어요. 기초랑 개발로 이어지는 과목이죠. 그래서 뭘 중점을 둘 것인가,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가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한 얘기들을 몇 개 할 텐데
구성 요소를 일단 정리를 했죠. 오픈소스 하면 역사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저작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의 문화와 커뮤니티, 그리고 오픈소스에서 어떤 식으로 협업이 일어나는지는 알아야 되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느냐? 파이썬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자. 왜냐면 지금은 다른 대안 언어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파이썬이 가장 잘 알려진 건 굉장히 인문학적인 언어라는 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C나 다른 랭귀지들에 비해서 좀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처럼 보이고 문법이 간결하죠. 이번에 그 문법에 둘러싼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귀도님께서 잠시 속세를 떠나셨는데, 귀도라는 무슨 파이썬의 창시자입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PEP로. 네. 어쨌든 무엇을 가르칠 건가와 그런 인문학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 주도되기 때문에 언어만 가르쳐도 커뮤니티를 배우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이나 주체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어떤 기업이 하나 주도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이유로는 일단 학생들한테 다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오면. 저희 때는 C를 배웠는데 요새는 파이썬을 가르쳐준대요. 그 다음에 환경을 덜 타죠. 어디든 잘 깔립니다. 특히 요새처럼 반맥, 반 리눅스, 반 윈도우는 잘 못 봤지만 윈도우 이런 환경에서는 파이썬으로 하면 좀 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몇 가지 했죠. 뭘 만들까? 뭘 만들게 하고 왜 만들게 하고 오픈소스 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어떻게 만들고 이게 어떻게 오픈소스로 살아남게 만들까 했는데 저는 굉장히 질문을 좀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스파르타가 문제인데 뭘 만들까? 오픈소스. 그래, 오픈소스면 됐지. 야, 오픈소스는 자유야. 자유롭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만들어야 되냐? 수업이니까. 여러분은 오픈소스를 만들어야 점수를 받습니다. 왜 오픈소스를 하느냐? 이거는 오픈소스 수업이니까. 뭐 되게 심플하죠. 야, 오픈소스 수업이니까 오픈소스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드느냐? 요새 기술로 잘. 어차피 기술은 계속 바뀌니까 무엇으로 생명을 불어넣는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계속하는 거.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는 식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이런 거 생각하기 좋죠. 이제 너가 처음에는 0.1을 런칭할 때는 굉장히 허접한 걸 런칭하지만 나중에 1.0을 런칭하면 창대할 거야 라고 하죠. 하지만 사실은 양산형 소스만 나오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말로 가르치기 되게 어려운 거고요.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를 잘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근데 이제 오픈소스 한 19년 정도 해보니까 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는데 영어로 비꼬는 거랑 주장하는 거는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네. 세상에는 비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오픈소스를 하시면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슈 하나를 두고 다툴 때는 뭐 너가 맞는 것 같아 여기까지 보시면 안 되고 그 뒤에 but 뒤가 중요한 겁니다. 앞에는 여러분들도 쓸 때 이제 you have a good point 항상 적어줘요. 알프레드라는 맹용 앱이 있는데 거기 이제 스냅팻이라고 자주 쓰는 문자열을 기록해 두는 거 있거든요. 거기 누가 공개하는 오픈소스용 대화 보면은 이렇게 뭐 있어요. 뭐 UHG 딱 치면 you have a good point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however를 쳐야죠. 그리고 되게 비꼬는 걸 잘하거든요. 너가 하면 속도가 한 100배쯤 빨라질 것 같다. 너무 좋은 기술이야. 이거는 쓰레기란 얘기거든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GitHub이 아니더라도 모든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말싸움이 시작되면 결국 욕이 되는데 이 욕들이 굉장히 많아요. 욕들이 약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파이썬 커뮤니티가 제가 또 오픈소스 교육의 파이썬 커뮤니티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욕이 잘 없습니다. 근데 사실 한 발만 나가면 정글이거든요. 정말 욕이 많아요, 여러분. 특히 메인테이너가 이렇게 명확하거나 기업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는 경우는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근데 못 알아들으면 마음은 편해요. 영어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 욕을 무시할 줄 알아야 되죠. 이제 알아들었을 때 그걸로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리눅스 커널 컴파일을 하면서 커널에 뭔가 제한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리눅스 메일링 리스트나 리눅스 커널 스레드에 뭔가 의견을 올려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리눅스 토발즈한테서 셧업이라는 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게 쉽게. 농담 같지만 되게 쉽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분은 욕을 엄청나게 잘해요. 네, 정말 엄청나게 잘합니다. 귀도에게서 배울 점은 귀도는 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도 같은 사람이 잘 없어요.
일단 그렇게 뭔가 너무나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그런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들의 메인테이너는 욕을 잘해요. 그리고 거기 올라온 사람들도 욕을 잘해요. 근데 욕은 무시할 줄 알아야 돼요. 네가 욕하든 말든 나는 욕 부분만 이렇게 자동으로 필터링을 해서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코드를 기여할 때 제가 코드를 2줄을 기여했다고 해봐요. 뭔가 오타가 있어. 2줄을 기여했는데 그거보다 설명이 더 길어야 된다. 이 코드가 왜 필요하고 재현하려면 어떤 환경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재현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서 폴리머가 안 되는 버그를 딱 고쳐서 커밋을 했는데 수정은 한 줄이에요. 근데 설명은 거의 한 50줄 이상 되는 거죠. 이 환경은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어떻게 된 경우에 컴파일하면 생기고 뭐 이렇게 쭉 적고. 그래서 설명을 더 길게 적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니펫을 하나 다운 받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용어집이 있어요. 그래서 긁어 붙이시면 돼요. 굉장히 수학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영어로 거기다 잘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읽는 사람들도 대부분 영어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쓰면은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이 읽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인이나 인도인이나 우리나 영어하는 실력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좀 신경을 쓰는데 그분들은 거기서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알려줬죠. 학생들에게 이런 걸 주의해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희가 이 수업에서 배워야 되는 거는 멘탈 강화를 해야 되는 거다. 오픈소스계에서 살아남는 법, 그래 바다를 보는 법을 아까 가르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 뭐 위에서 기술이 어떤 식으로 가든 어쨌든 오픈소스는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욕하는 본질은 바뀌지가 않는다. 그런 거죠. 네. 귀도님께서 잠시 물러나게 된 계기도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결국 이분도 멘탈이 무너지셔서 지금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정했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코딩 정신력이다. 코딩 정신력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길러주지? 이런 거.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결국 좋아하는 기술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오는 그 모든 커리큘럼은 그냥 일반인이 되기 위한 일반적인 지식들을 가정하고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 대학 이후에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잘하는 거 더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못하는 거를 적당히 잘하게 되는 것보다. 어떻게 좋아하는 걸 찾게 만들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다 해보고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다 해보고 고르게 하자. 할 줄 모르면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뭐 새로운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러면 할 줄 알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파르타. 네. 그래서 이제 수업 방법을 했을 때 수업이 아까 한 학기는 기초, 한 학기는 개발로 구성을 했다고 했는데 앞에서는 역사, 조정권, 용어 이런 건 다 강의로 주입식 교육을 하는 거죠. 자, 주입식 교육을 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니까 주제를 자유롭게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해라. 무슨 언어 뭘 써도 상관없고 그걸 하기 위한 기본 지식은 다 가르쳐 줄게. 그 다음에 학기 초에 팀을 만든 다음에 학기 말까지 그거를 쭉 오픈소스화를 해라. 이렇게 하고 던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후 학기는 그 전 학기에서 이제 그 팀 한 번 잘못 만났다가 끝까지 망했어요 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서 자, 그러면 일단 백엔드 오픈소스, 프론트엔드 오픈소스 유명한 것들을 다 해보고 하나씩 일단 다 부트스트래핑까지 해본 다음에 너네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씩 개인별로 골라서 글로 프로젝트를 개인별로 다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거는 굴리는 거죠. 뭐. 자, 열심히 안 돼? 그럼 다 물어봐. 뭐 조교님이랑 교수가 다 대답을 해줄게. 조교님이 모르겠다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면 돼. 이러고 열심히 굴렸습니다. 그리고 조교님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작년 2년차에 들어와서 자동화를 도입한 이유기도 한데 그래서 1년차 때 이제 전반기 때는 프로젝트 해야 되니까 그 아까 개발해서 전반기 때는 이제 ES6 자바스크립트 배워서 노드.js랑 폴리머나 리액트의 일렉트론으로 앱을 만들든 아니면 크로도바로 모바일 앱을 만들든 해서 멀티 플랫폼 데스크탑 메모 앱을 한 달 동안 만들어 와라. 그리고 후반기에는 파이썬에 파이게임을 붙이거나 파이SDL 툴을 붙여서 아니면 C++의 코코스 2D를 써도 되니까 그리고 테트리스를 하나 만들어 와라. 그럼 점수는 어떻게 매기느냐? 사실 다 서로 테크 스택이 다르니까 균일한 점수를 매기기가 어렵잖아요. 새 기능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1포인트. 그 기능이 뭔가에는 상관없이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게 1년차 때 했던 건데 오픈소스 역사에 대해서 일단 배우고 오픈소스를 실제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테크 스택을 다 돌려본 다음에 하나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게임을 만드는 것까지 해보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들을 일단 커버를 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 학기에 대해 커버를 했죠. 네. 그래서 열심히 자 너희는 다 할 수 있어. 하나씩 하면 다 할 수 있다.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트리스를 제출하면은 이제 그 깃허브에 다 올려서 제출하는데 리드미 파일에다가 기능이 몇 개 들어간지 다 올려줘. 이렇게 했더니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고 이제 기능들을 쭉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량적으로 항목이 16개다. 그럼 넌 16점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럼 테트리스 같은 경우도 구현을 해서 오면은 뭐 컬러 들어가는 것도 기능, 뭐 섀도우도 기능,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요. 이거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이제 파이썬으로 짠 학생들 말고 되게 하드코어하게 들어간 학생들이 있어요. 뭐 파이썬은 퍼포먼스가 안 나와서 SDL을 직접 당겨 쓴다거나 하는 이렇게 막 지금 한 30대 후반부터 아실 아리카가 만든 테트리스 그랜드 마스터 그거를 이제 실제로 오픈소스로 만들어 본 학생도 있었는데 이런 학생은 오히려 점수를 좀 덜 받은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기능을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마쳤죠. 1년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커리큘럼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분들 참고하세요 하고 올렸더니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되게 여기 안 올린 것 중에 많이 들은 거는 학생 소개 좀 시켜달라고. 인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기 인턴 괜찮은 분들 인턴으로 좀 소개시켜주세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반성을 했죠. 그리고 강의 평가서를 봤죠. 네. 되게 놀라운 건 여러분 강의 평가가 잘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한 건 뭐냐면 너무나 그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노트 적게 돼 있거든요. 강의 교수님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그걸 너무나 많이 적어준 거예요. 되게 이렇게 좀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었지만 재미있었다. 뭐 이런 학생들. 그런 경우에 이제 살아남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살아남지 못한 학생들은 대부분 드랍을 했죠. 3분의 1 정도가 드랍을 했습니다. 제가 학부에 입학했을 때 수학 캐큘러스라고 이제 미적분학을 배우는데 그때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중간고사 직전에 누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누라는 동물이 아프리카에서 사는데 갑자기 수업을 안 하시고 10분 남았대요. 빨리 할게요. 네. 아프리카에서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저 자막 나오길래 좀 천천히 했는데 아프리카에 누우란 동물이 사는데 이 누우란 동물은 떼를 지어서 살다가 어느 날 표범이 뛰어오면 다 도망을 간대요. 그래서 표범이 도망을 가다가 몇 마리는 잡아먹히고 나머지는 살아남아서 다시 물을 마시고 풀을 뜯는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해주시더니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성적표를 받고 나니까 교수님이 딱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중에 죽은 누가 생겼습니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 1년 동안 밈처럼 다들 누 했었는데 네. 제가 했던 수업에서도 누들이 생기더라고요. 반성을 했죠.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나무가 죽는다. 물론 그 중에서 살아남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물에서 잘 살아남는 나무들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대학원 때도 이미 한번 겪었던 문제라서 저희 랩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개고생을 하다가 훌륭한 학자들이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 편차를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소프트웨어 학부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되게 많은 학생들이 오픈소스라는 것 때문에 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훨씬 더 잘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너무 개발만 시켰더니 얘네들이 오픈소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테트리스 만들었더니 테트리스 로고를 실제로 유료 테트리스 프로그램에서 떼와가지고 붙이고 음악도 테트리스 음악 갖고 와서 붙이고 막 그래가지고 MIT로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너무 개발만 해 가르쳤구나. 그래서 제가 관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커리큘럼은 개발을 시켜야지 뭐 이런 반성을 해서. 그리고 아까 그 강의 결과물 중에서 되게 와닿았던 게 전반부 후반부 프로젝트 순서를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는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지? 이상하네. 웹이 더 쉽지 않나? 뭐 그런 거? 근데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파이썬이 더 쉬웠다는 거예요. 웹보다. ES6 뭐 이런 거, 프로미스 이런 거보다. 그래서 다시 파이썬으로 자, 2년차 때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분명 파이썬으로 시작했는데 끝에 가서 뭔가 욕심이 너무 과했던 것 같아. 뭘 가르치는 게 맞는 것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으로 집중하면서 파이썬은 어떤 면을 강화를 할까? 언어적으로, 커뮤니티적으로 고민을 해서 2년차를 다시 시작하게 됐죠. 다시 한번 이걸 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방법을 도입을 했는데 뭘 만들까? 정해주는 거죠. 야, 너 이번에 요걸 만들어 정해주고 왜 만들까? 하는 것도 다 알려주고 요거는 요걸 만들어라 하고 오픈소스여야 되는 거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하니까 만들어야 되고 말이 이상하네. 예.
오픈소스여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오픈소스 수업이니까 오픈소스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는 전체 협업을 한번 돌리기로 했습니다. 팀별로 안 하고. 근데 뭘로 생명을 불어넣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보니까 학생들이 게임은 되게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노트 앱은 안 만들다가 이제 많이 드랍을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은 역시 말려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차 때는 완전히 바꿨어요. 처음에는 책을 만드는 걸 시켰습니다. EPUB이나 뭐 워드 파일로 만들어도 되고, 오픈소스 역사에 대해서 이제 협업을 해서 책을 한 권 만들어라, 팀별로. 그 다음에 카드 뉴스를 하는 앱을 하나 만들어라,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앱 자체의 기능이 아니라 너가 오픈소스들을 가져와가지고 카드 뉴스 앱을 만드는데 라이센스를 다 크로스 체킹을 하고 그것들이 서로 위반되지 않는다는 인증서를 하나 발급을 해라. 나중에 이거를 어딘가 납품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차를 만든 거 봤죠. 깃북으로 주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EPUB이나 PDF 형식의 오픈소스 입문서를 15권을 학생들이 만들었어요. 어떤 건 되게 잘 만들어서 저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공개를 해도 괜찮다고 하면 공개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채점을 해보니까 웹에서 여기서 퍼오고 저기서 퍼온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전에 많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개발 수업이 돼서 이제 하반 두 번째 학기죠. 오픈소스를 한다는 게 사실 꼭 코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파이썬 커뮤니티에서도 파이썬 코어 디벨로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익스텐션 디벨로퍼도 있고 그냥 앱 디벨로퍼, 서비스 디벨로퍼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기획자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연구자도 있고 심지어 그냥 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한다는 게 코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를 하는 것도 들어가고 디자인을 하거나 훈수를 두는 것도 들어가는 거죠. 심지어 오픈소스에는 사실 훈수꾼이 실제로 코딩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에는 대부분 만인에 대한 투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오픈소스 게임 하나를 포크해서 단일 저장소에서 다들 기스로 공동 작업을 하자.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둔 다음에 한 3주 정도 둔 다음에 기여를 어떤 분야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가지고 메인테이너를 뽑아서 그 메인테이너들이 각 프로젝트를 메인테인하게 하고 코드가 이제 학생들이 제출하면 리뷰를 하도록 학생들끼리 크로스 리뷰를 시키자.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이제 콘솔에서 돌아가는 텍스트로 나오는 앱을 만들어서 투두 리스트 앱을 만드는데 이건 소규모로 개발을 해서 패키징을 하는 쪽에 중점을 둬서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전반 이제 처음엔 오픈 소스에 대해 배우고 그다음에 저작권을 배우는 거를 한 첫 번째 학기로 해서 굉장히 부담을 낮춰보고 한번 그다음에 두 번째 학기 때는 이제 협업하는 거를 이제 엄청 큰 풀에서 같이 구르면서 코드 머지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다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팀에서 이제 실제로 배포하는 것에 집중을 두도록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깃허브에서 뭐 이제 어떤 사람은 되게 많이 컨트리뷰션 하잖아요. 그러면 컨트리뷰터, 커미터, 메인테이너, 오너들을 본인들이 직접 몸으로 얘는 메인테이너가 될 만해 이런 걸 느끼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싸우는 경험들을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일부러 유도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어떻게 성적을 매기느냐. 이슈를 발급을 하면 학생들끼리 서로 이슈를 발급을 하는데 이슈에 제가 점수를 깃허브 태그로 라벨로 매겨 놓습니다. 스코어 몇 점. 그런 다음에 그 이슈를 푼 사람이 그 스코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5점을 달성을 하거나 2주일에 10점을 달성을 해야 풀로 스코어를 받도록 해서 그래서 채점을 자동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오면 저희 끝에 보면 점수가 붙어 있죠. 스코어 4, 5, 3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오고 그다음에 배포하는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배포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배포를 하게 되니까 학생들이 다 직접 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팀으로 바꿔서 콘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뭐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를 통해서 배포하거나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거는 왜 게임을 만드는 게 재미가 있는가, 왜 낙오율이 훨씬 낮은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다음에 PAP의 중요성에 대한 것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굉장히 빨리 할게요. PAP 제 앞부분이 너무 서론이 길었네요. PAP의 중요성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제 코드를 머지하거나 풀 리퀘스트를 넣었을 때 충돌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학생들이 거의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콜라보레이션 하다 보면은 약간만 이제 업데이트가 늦으면은 금방 컨플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PAP8 같은 것도 왜 필요한지 본인들이 직접 알게 된 거고요. 그 메인테이너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삽질을 해야 되는가 수동으로 이제 맞춰준다거나 하는 것들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거는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한테 코멘트를 준 거예요. 제가 적은 게 아니라. 그래서 에디터 컴피그 파일 바꾸지 마라. 그다음에 인덴테이션 탭으로 쓰지 마라. 막
이미지가 배경이 트랜스퍼런트 하지 않네?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식으로. 네, 제 코멘트가 아니라 학생들이 알아서 하게 되더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오브 컨덕트를 정하는 걸 하죠. 왜냐하면 프로젝트에선 싸우게 되고 싸우지 않으려면 룰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보통 싸우는 건 사람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도덕적인 룰입니다. 타인이랑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곱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코드 오브 컨덕트가 없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어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코드 오브 컨덕트가 있죠. 왜냐하면 오픈소스를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알아야 되는 건 오픈소스를 하는 뒤에 있는 것들이 결국 사람이란 겁니다. 오픈소스를 하는 것도 다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좀 마일드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은 파이썬 커뮤니티예요. 밖에 나면 안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100%왜 도움말이 필요한가 이런 걸 어떻게 만들고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웹페이지를 만드는가 등등을 배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안에 도움말 넣는 법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배포 과정을 통해서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를 사용하고 이제는 쓰지 않는 에그 포맷이나 이제 요새 대세인 윌로 포맷을 해서 진짜로 학생들이 직접 다 퍼블리싱을 하고 제가 깔아볼 수 있는 상태로 배포를 했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으로 뭐 멀티 OS 대응을 해본다거나 인자를 받아서 정한다거나 엔트리 포인트를 정하는 것처럼 파이썬으로 실제로 만들어서 디플로이를 하고 프로덕션 패키지를 배포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걸 했죠. 이게 저희가 이제 게임을 만들 때 제공한 오리지널 빈드는 맷이라는 사람이 만든 작년에 고등학생 대상의 파이썬 클래식 코스를 진행하려고 얘가 만든 건가 봐요. 코드가 한 400줄 정도밖에 안 되는 슈팅 게임입니다. 파이썬용이고 이슈가 3개가 발행이 돼 있죠. 그래서 대충 이런 게임이에요. 돌려볼게요.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실행하면서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비행기가 총알을 쏘면은 맞으면 죽고 스페이스 인베이더류의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이에요. 그냥 쟤네들은 계속 내려오고 아래선 계속 총알을 쏩니다. 그래서 이슈가 3개인 이 프로젝트를 포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주 정도? 토탈 6주 정도 걸렸네요. 6주 정도 동안 이제 학생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했죠. 그동안 이슈를 223개를 발행을 하고 247번 풀 리퀘스트를 하고 그 머지를 본인들이 해결을 하고 422 커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배경음악은 원래는 배경음악도 있거든요. 근데 배경음악은 일단 없고 일단 마우스도 막 지원하게 바뀌고 뭐 온갖 기능들이 생겨서 여기서 지금 이거 했던 학생들 있죠? 네,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백그라운드도 멀티레이어로 막 스크롤 되고요. 아이템 막 나오고 네. 아이템을 추가할 수 있도록 모듈화도 돼 있고요. 원래는 이게 절차적 프로그래밍으로 짜져 있던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인캡슐레이트도 되고 뭐 충전샷 같은 것도 추가되고 네. 위에 보면 차지 게이지도 있고 필살기 게이지도 있습니다. 막 필살기를 써서 한 번에 해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지샷 한 방에 죽을 거야 아마. 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끝까지만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긴 보이지 않는데 막 총알 타입이 바뀐 거 보이세요? 앞으로 날아갈 때 막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날아간다거나 이게 양옆으로 나간다거나 이렇게 총알 타입도 여러 개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양쪽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올해 3년 차가 되는데 앞에 방법이 좋은가 뒤에 방법이 좋은가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강의 평가는 앞에 방법이 좋았거든요. 스파르타식으로 했을 때의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정된 시간 동안 굉장히 컴팩트하게 배우게 되고 오픈소스 자체는 좀 덜 배우더라도 굉장히 깊은 테크스택, 얕고 넓은 테크스택을 배우게 되죠. 근데 파이썬 기반으로 PBL을 했을 때는 이제 오픈소스의 바다를 보는 법을 조금 더 배우고 어떤 사람 사이에 일이 일어나는지 더 배울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좌절하는 학생들도 꽤 생겼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가장 많이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을. 인간적인 일로.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그래서 개인을 움직이는
그게 뭐냐, 개인적으로 깨달은 게 있는데, 관심. 어떤 오픈소스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주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든, 내가 불편함을 겪어서 만드는 스트레스든, 결국 인간이 발전하는 원동력은 스트레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커리큘럼 설명을 드렸고, 교육 설명을 드렸고, 이제 1년차 때, 2년차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제 역사를 쭉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마 재미있게 해보시는 주제가 되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시사점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만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니까 오리지널 어선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그냥 편지를 보냈는데, 한양대학교 애들이 너무나 멋지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야, 나는 이렇게 될 것까지 생각을 못했어. 막 이러면서, 정식 버전 나오면 꼭 연락 줘.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알았어. 라고 답변도 보냈는데, 정식 릴리즈 아직 못했어요. 왜냐면 학기가 끝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파이썬 생활 되세요. 여러분들도 스파르타를 해보시려면 로트의 스켈레톤이나 겔트론 같은 건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보셔도 되겠습니다.